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상한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스바토베 그리고 크레미나 이쪽 축선에서 탁 치니까 러시아의 주력 예비부대가 뒤에 후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걸 우크라이나군이 빠지면서 포병 화력으로 제압해서 이 러시아군의 주력 예비부대를 지금 격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1월 대격돌 때 사용할 그 부대를 미리 별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러시아군이 바보같이 지금 말려서 깨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와중에 정말 놀라운 부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놀라운 부대가 있는데 바로 러시아군이었는데 이번에 투항해서 그 투항한 러시아군으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러시아군의 원서가 수천 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790명 죽었습니다. 어제 620명이었는데 어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갑자기 또 뭔가 치열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전차 1대 격파, 장갑차 10대 격파, 차량 15대 격파, 야포 5문 격파, 다련장 로켓 5문 격파. 보시다시피 포병이 많이 깨졌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다련장 로켓도 5문이 이렇게 박살이 났으면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공격 헬기, 지금 기종을 알 수 없는 공격 헬기 하나가 워낙 급박하니까 지원을 나갔다가 격추된 겁니다. 러시아군 공격 헬기. 그리고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했는데 무인 항공기 지금 대대적으로 러시아가 공세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쯤에는 이 전과가 훨씬 더 많은 전과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주요 소식 보겠는데요. 튀르키예, 러시아, 시리아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시리아 북부 지역을 지금 침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가 이 두 나라를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나 잘하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는 지난 2달간 외부 지원 전력 발전기가 29만 개를 돌파했다라는데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런 자폭 무인기 또 순항미사일 이런 거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변전시설, 이 인프라 시설들을 지속해서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날 우크라이나는 전력 공급이 안 되어서 혹한의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런 지역,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발전기, 가정용 발전기, 산업용 발전기 이런 것들을 보내는 러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9만 개가 돌파됐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거 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캠핑용 발전기 소형 70만 원에서부터 13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던데, 참 우리 정부 또 우리 대기업들을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CNN은 미국이 이란의 드론 제조 능력 차단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란이 샤히드 136 그 드론을 대량으로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 샤히드 136 드론의 부품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죠. 지금 우리 서울까지 들어와서 유린을 했던 북한 무인기도 마찬가지로 다 온라인 구매, 인터넷 구매해서 다 살 수 있는 위성 항법 장치라든지 이런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만든 거인데, 그걸 지금 온라인 구매를 이란이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라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준 하이마스 이 18문에다가 IFA TDS 성능 개량을 시작했다라는데, 이 IFA TDS가 뭐냐면은 미 육군 포병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제 수출형으로 개조해서 준다라는 인터내셔널에 들어가서 I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다 격파했다라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선전하기도 했는데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18문 이걸 지금 데이터 링크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준다라는 발표를 했으면 하나도 격파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는 멀쩡하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으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더욱더 정밀한 또 유기적인 전투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우크라이나가 12월 28일 날 전방위 드론 공세를 재개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방위적으로 드론 공세를 재개하는데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한 12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봤는데 최종적으로 몇 대가 들어오는지 아마 내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화력이 딸리죠. 그래서 이제는 이란으로부터 받은 샤이드 136 이 자폭 드론을 가지고 하르키우, 루한스크 이 전선에서 이란제 드론을 사용해서 포병 화력 대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소비하면 더 낫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즉 북쪽을 담당하고 있는 국경수비대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주둔 러시아군이 한 1000명 정도 더 늘어났다. 그래서 한 9,0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한 10,000명에서 한 11,000명 정도가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킬 정도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왜냐? 탄약이나 후속 군수전 이런 여러 상황을 지금 정찰해 봤을 때 전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군 생존 포로가 러시아군은 보병을 전차 앞에 세워서 진격한다. 아니, 전차가 앞에 서고 보병이 뒤에 서고 뭐 이렇게 돌격하는데 여기는 보병이 앞에 나가서 싸워주고 그리고 전차가 뒤에서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병을 정말 병사들을 완전히 그냥 기관총밥, 대포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고요. 러시아가 자포리자에서도 어떤 지역과 뭐 그거 부대를 지금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도 한 부대에서 200여 명이 집단 탈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수배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탈영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했던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망명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으로 가면 검문 검색에 걸려서 감옥에 가겠죠. 근데 감옥에 가는 게 여기에서 지금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대포밥으로 죽는 것보다 낫기도 하겠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그 바흐무트 공세가 절정에서 이제 꺾였다. 그래서 지금 뭐 예비부대 투입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 바흐무트 지역에 러시아는 106 공수사단 등 이 공수부대를 후속으로 투입해서 바그너 그룹을 돕기 위해서 나섰지만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주요 교량을 파괴하고 있다. 왜냐?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비해서. 그래서 마치 헤르손에서 자기네들이 퇴각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군이 못 들어오게 다리를 끊고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다리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정말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수세에 들어간 이런 모양새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건물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게 로스토프 지역의 러시아군 병영이라고 하는데요. 로스토프 지역은 도네츠크와 국경을 하고 있는 이 러시아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훈련소 지역이랍니다. 여기의 그 부대가 150 차량화 소총사단인데 원래 이제 전투에 투입돼서 완전히 박살나서 지금 재편성하고 있는 부대라고 해요. 자, 여기에 병영 훈련소 막사가 새벽에 불에 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병사 3명이 보드카를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불을 질렀답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 월급 내놔라. 몇 달째 왜 봉급을 안 주냐? 하고는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잠을 자다가 이렇게 화재가 났으니까 인명피해가 꽤 있겠죠. 아직은 지금 요 정보까지만 나왔지만 더 큰 인명피해가 나오면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러시아군은 개판 막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제한적인 소규모 공세를 가했음에도 전선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러시아군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탈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탈영병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해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뜻에 반대되는 전쟁을 지속하며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에 반대하는 러시아 장병들이 전선에서 탈영해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른바 자유 러시아 군단을 편성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자유 러시아 군단 측이 현지 시각 12월 29일 밝혔습니다. 카이사르라는 가명을 쓴 자유 러시아 군단 측 대변인은 우리의 정확한 규모와 부대원 신원은 지금 조국에 있는 가족의 안위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우리는 부대를 편성해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돌리나 마을에서 작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사르는 돌리나 마을의 정교회 수도원이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파괴된 잔해를 보여주며 이것이 푸틴과 그 추종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라며 자신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파괴를 추구한다. 나는 조국을 등진 반역자가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러시아의 진정한 애국자이며 군인으로서 조국을 좀먹는 푸틴 정권과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카이사르와 함께 인터뷰에 나선 또 다른 러시아군 출신 장병 코드네임 티키는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방탄복 앞 수납 파우치 앞에 우크라이나 국기와 러시아 내에서 반전운동을 상징하는 백청색 3색기를 붙였는데요. 러시아군 장교 출신으로 올해 41세인 그는 개전 초 탈영에서 러시아군에서는 실종 처리되었지만 현재까지 자유 러시아 군단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개전 초 우리와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이 수백이라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투항 후 여러 차례의 신원조사와 심리검사,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고 우크라이나군과 전우가 될 수 있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제군단의 예하 부대 정도로 운영했던 러시아군 탈영병 부대 규모가 커지자 별도의 자유 러시아 군단을 창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된 급여와 보급을 지급하고 최소 2개월 과정의 선진적인 군사훈련을 제공한 뒤 이들을 군인으로서 대우해주자 자유 러시아 군단은 전과로서 우크라이나의 호의에 화답했는데요.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장교는 현지 시각 12월 28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의욕이 넘치고 프로페셔널한 전사들이며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탈영병 출신 장병들을 우대하고 상당한 수준의 급여와 양질의 보급을 제공한다는 소문이 전선에 돌면서 러시아 징집병과 계약병, 동원예비군 가운데 상당한 병력이 러시아 진영을 이탈해 우크라이나 측에 귀순하기 시작했는데요. 카이사르 대변인은 최근 몇 주간 동부전선에서 받은 입대 지원 서류가 수천 장에 달한다며 이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러시아군 전열 붕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러시아 군단 측은 현재 부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금전과 보급적인 측면이든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 측면이든 싸우고자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다라며 이들이 대단히 훌륭한 전투 자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진짜 문제는 시스템과 간부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홍보용 사진이죠. 러시아 군이 이렇게 신병 입대해서 러시아 전교의 사제가 뭔가 축원을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사진인데 홍보용 사진이다 보니까 뭐 장구도 아주 깨끗하고 헬멧도 그냥 뽀송뽀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에 갔더니 그냥 바로 우크라이나군으로 투항해버린다. 아까 제가 또 전과에서 알려드렸지만 200명이 자포리자에서 집단으로 탈영했다. 자, 이렇게 탈영해서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으로 가서 저 우크라이나군에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나 뭐 스파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나 다 받아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원조사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뭐 어마어마한 조사를 하고 그래 여기는 스파이가 아닌 게 거의 뭐 확신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
부대에 넣어준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예 하나의 부대가 창설되었다. 자유러시아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키릴 문자인데 러시아어죠. 프리덤 러시아라는 그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국기 같은 게 이게 삼색 청색기, 백청색기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 러시아. 그러니까 반전을 상징하는 그런 러시아 국기의 색깔을 갖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단체 사진인데 얼굴은 다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써보니까 또 2달간의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라 생각하고 2달간 보병 기준으로 2달간 훈련을 시키고 전선에 투입해 보니까 잘한다, 아주 잘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군은 못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군의 저 상황의 문제는 뭐냐?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장교, 장군 같은 간부의 문제다. 그 간부와 시스템들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졸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똑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노획해서 우크라이나가 갖다 쓰면 정말 그 무기도 잘 활용해서 잘 싸우고 똑같은 사람도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에 편입돼서 다시 재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되면 잘 싸우는데 왜 러시아가 싸우는 그 무기는 박살이 나는 것이고 왜 러시아군은 저렇게 지리멸렬 하나? 바로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의 군사 교리를 바탕으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책임 그리고 애국심, 사명감, 명예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이 전투원하고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데 그리고 공산사회주의니까 내가 아니라도 제가 또 거짓말을 해도 뭐 별거 없고 또 거짓말을 원래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문제다 라는 거죠. 2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러시아군이 그야말로 와장창 깨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 바그너 그룹 예비대를 비롯한 공세 준비 전력을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스바토베 전선에서 공세를 준비 중이던 제1근위전차군 전력까지 동원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크라이나군의 함정에 걸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동부 루한스크주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전선에서 12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 우크라이나군의 제한적인 공세에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받고 방어선이 붕괴되었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예비대도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1일부터 고도의 작전 보안 통제를 걸고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는 여단급 이하 전력을 스바토베와 크리미나 사이의 러시아군 방어선 전면에 투입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인근 지역의 병력을 급히 끌어모아 방어선을 강화했습니다. 스바토베 일대의 러시아군 방어병력이 스바토베 남쪽 크레미나 접경지 방어선으로 증원되자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92기계화 예단을 중심으로 한 기동부대를 스바토베 전면에 투입했는데요. 강력한 포병 화력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던 크레미나 스바토베 중간지대 공세는 특수작전연대가 투입된 기만전이었고 진짜 주공은 스바토베 전면의 제92기계화 예단이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사이에는 남북 약 33km, 폭 최대 5km의 저지대 산림지형이 펼쳐져 있는데요. 러시아는 스바토베 후방에서 공세 준비를 하던 제1근위전차군 예하, 제4근위전차사단과 제47근위전차사단 예하 병력들을 이 산림지대에 집중 투입해 스바토베를 치던 우크라이나군의 측면을 강타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림지대에서 공격을 펴던 우크라이나군은 SUV와 버기카 등 소형 차량들에 탑승한 경무장 특수부대 병력들이었고 러시아군 전차부대가 산림지대에 진입할 시점에는 이미 소수의 매복부대만 남겨놓고 철수한 상태였는데요. 다급하게 진격하던 러시아군은 산림도로 곳곳에 설치된 우크라이나 매복 거점에 걸려 돈좌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리 짜놓은 화력 계획에 걸려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27일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상당한 숫자의 전차와 장갑차,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는데요. 예비대로 투입해야 할 정예 병력이 반나절 만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후퇴하자 크레미나 도심에 설치되었던 러시아군 야전군 지휘소는 방어선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후방의 스타로벨스크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 외곽 3km, 크레미나 도심 바로 외곽 지역까지 접근해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이들 전선에서 식별된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제92기계화 여단, 제65기계화 여단, 제95 공중강습여단, 제25 공수여단, 제81 공중기동여단, 제27 보병여단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토베, 크레미나에서 탈탈 털리고 있는 러시아군은 남쪽 바흐무트 전선에서도 괴멸된 바그너 그룹을 보강하기 위해 공수군 예하 제106 근위 공수사단 병력과 제247 공중강습연대 병력이라는 정규군 예비대 병력까지 갈아넣기 시작했는데요. 땅이 완전히 굳었을 때 투입했어야 할 예비대를 벌써부터 소진하고 있는 러시아군. 도대체 앞으로 전쟁 수행을 어찌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92 기계화여단 우크라이나군이죠. 스바토베 지역에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전투한다 라고 사진 찍고 전투 끝나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전쟁 시작했어 하고는 보여준 우크라이나군인데, 자, 이게 T-72 B3 전차예요.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전차를 92 기계화여단에 편입해서 사용을 했고 이번 전투에서 이렇게 잘 써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우크라이나군이 툭 치면 러시아군 예비대가 훅 들어오고 그걸 우크라이나군이 빠지면서 포병으로 조져버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다 맞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크레미나가 있고 저 위에 스바토베가 있고 이 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이 사이가 33km. 여기를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니까 이 후위에 있던 러시아군 이 기동부대가 예비대로 이거 막으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기동부대들은 스바토베, 크레미나 이 지역을 나중에 이 시가지를 확실하게 방어해야 할 정예 예비 부대인데 이걸 여기다가 지금 투입한 겁니다. 하니까 여기 들어갔던 부대들은 뒤로 빠져버리고 여기 포격으로 제압을 하면서 이 스바토베 지역으로 진짜 주력 부대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바토베 3km 지금 전방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고 크레미나 시가지 600m 전방까지 우크라이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짜 주력 부대는 여기 중간에 보내버리고 이런 상태라고 해요.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도로가 중간에 있고 양쪽에 산림이 펼쳐져 있는데 이 산림에서 매복을 하고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포격으로 화력을 설정해 놓고 때리는 뭐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격이 걸려서 박살이 난 러시아군 전차들도 보이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스바토베 외곽이라고 하는데 화력 지점 다 설정해 놓고 러시아군 유도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냥 포격으로 때려서 이렇게 뚜껑을 날려버린 또 날려간 러시아군 전차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살을 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 부대들을 원래는 남겨놨다가 땅이 꽁꽁 언 1월 중순에 그때부터 대규모로 그냥 전면적으로 공세를 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축차적으로 소모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서로 간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 때 러시아는 사용할 전력을 지금 이미 미리 의미 없이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날씨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 12월 30일 3도에서 6도, 31일 1도에서 7도, 4도에서 1월 1일 4도에서 6도 따뜻해요. 따뜻해. 그러다가 이제 1월 4일에 가면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 1월 5일에 가면 영하 7도에서 영하 0도.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때쯤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1월 한 5일 정도부터 땅이 제대로 얼기 시작하면서 이런 날씨가 며칠 지속되면 이제 얼겠죠. 그리고 이제 낮도 영하로 떨어지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정말 얼어서 전차도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걸 보면 한 1월 10일 이후가 되면 이제 그 양측이 진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러시아는 바보처럼 지금 미리 저렇게 소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유인작전에 걸려서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